바인딩은 edu UI 프로젝트의 바인딩 폴더에 property.clx 파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바인딩은 외부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특성이나 스타일의 값을 연결해서 매핑해서 외부에서 가져온 값을 보여줄 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바인딩 추가하는 방법은 컨트롤에다가 값을 보여주는 거니까 컨트롤 클릭하시고 우클릭하시면 바인딩 추가라는 항목이 있어요. 내가 값을 보여주고자 하는 컨트롤에다가 우클릭하시면 바인딩 추가라는 항목이 있고, 또 프로퍼티즈 뷰에 보면은 바인딩 탭이 존재해서 여기에서도 바인딩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탭에 보면 아까 초록색이랑 파란색 소켓 모양의 차이, 한번 초록색 모양 아이콘에 있는 속성에서 우클릭해 보시면 바인딩이라는 말 없고, 그다음에 파란색 소켓 모양의 속성명에서 우클릭하시면 바인딩이라는 항목이 있죠. 따라서 이 둘의 차이는 초록색 아이콘은 바인딩을 할 수 없는 속성인 거고, 파란색 소켓 모양의 아이콘 이것들은 모두 다 바인딩을 할 수 있는 속성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인풋 박스 클릭하시고 우클릭하셔서 바인딩 추가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인풋 박스 클릭한 상태에서 우클릭하셔서 바인딩 추가 누르면 저랑 같이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창 하나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보시면 바인딩 타겟이 있고 바인딩 소스가 있죠. 이 바인딩 타겟은 속성이 있고 또 스타일 속성이 있고 클래스가 있어요. 바인딩 타겟은 어디에다가 바인딩을 할 건지, 어떤 속성에다가 바인딩을 할 건지를 지정하는 곳이고, 바인딩 소스는 어디에서 가지고 온 값인지를 지정할 때 바인딩 유형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바인딩 타겟에 현재는 속성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속성의 대상 속성을 보시면 이 콤보 박스 안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일반 탭에 보면은 이 파란색 소켓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필드 라벨이라던가 툴팁이라던가 비지블 속성, 이네이블 속성, 밸류 속성, 그다음에 뭐 플레이스 홀더라던가 오토 컴플릿이라던가, 앞에가 파란색 소켓 모양이 있는 아이콘들의 항목을 여기 대상 속성에서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번에는 스타일 속성 항목을 선택해서 보면은 루트 스타일러가 있고 또 클리어 스타일러가 있죠. 내가 선택한 컨트롤에 스타일 영역을 지정해서 스타일을 줄 수가 있고, 인풋 박스의 스타일 보시면은 스타일 탭 보시면 일반이 있고 똑같이 클리어 스타일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모두 다 바인딩을 할 수 있어서 파란색 소켓 모양으로 모두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스타일 속성 하실 때에는 여기에서 스펠링 유념하셔가지고 컬러에다가 할 거면은 여기 대상 속성에 컬러 속성 지정해 주시면 되고, 바인딩 유형에다가는 어디에서 값을 가지고 올 건지를 지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인풋 박스의 밸류 속성에다가 값을 보여주는 밸류 속성에다가 바인딩을 할게요. 속성에 일단 밸류 지정해 줬고, 그 다음에 바인딩 소스에 보면은 바인딩 유형이 6가지 유형이 있어요. 먼저 데이터 셋 바인딩부터 같이 볼게요. 바인딩 유형의 데이터 셋 바인딩 선택해 주시고, 보시면 데이터 셋, 그다음에 행, 열 이렇게 나와 있죠. 데이터 셋은 복수의 행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복수의 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해당 데이터 셋, 내가 추가했던 데이터 셋, DS1이라는 데이터 셋의 몇 번째 행에 몇 번째 컬럼 값을 가지고 올 건지를 지정한 게 데이터 셋 바인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DS1이라는 데이터 셋에서 첫 번째 행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행의 name이라는 컬럼에서 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렇게 하고 finishi를 하면은 일단 데이터 셋 열어서 첫 번째 행 name이라는 컬럼의 값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행의 name이라는 값이 토마토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값을 이 input 박스의 value에다가 보여지기를 원하니까 데이터 셋 바인딩을 해서 아까 ds1이라는 데이터 셋의 0번째 행에 name이라는 컬럼 값을 바인딩을 해줬어요. value라는 속성에다가. 그랬더니 input 박스에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값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또 바인딩이 되어 있으면 일반 탭에 밸류 속성 보시면은 이렇게 바인딩이 된 표시가 되어 있고 데이터 셋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ds1 0번째 행, 그 다음에 name이라는 컬럼 이런 식으로 어떠한 데이터 바인딩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인풋 박스 선택하시고 우클릭해서 똑같이 바인딩 추가 눌러볼게요. 이번에도 인풋 박스의 value라는 속성에다가 이번에는 데이터 셋 바인딩 말고 데이터 맵 바인딩을 할게요. 지금 데이터 맵 컨트롤이 하나밖에 없어서 dm1이라는 데이터 맵 선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맵 dm1에는 name이라는 컬럼이랑 color라는 컬럼이 있어요. 데이터 맵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컬럼이랑 그 다음에 각각 하나의 값만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칼라라는 컬럼을 선택해 볼게요. 데이터 맵 dm1에 열은 컬러, 네임이 아니라 컬러를 선택하고 피니쉬를 하면은 인풋 박스의 값이 블루로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데이터 맵의 디폴트 밸류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 dm1의 데이터 맵의 컬러에 보시면 디폴트 밸류가 블루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인풋 박스에 보시면 이 블루라는 디폴트 밸류가 지정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인풋 박스 선택하시고 똑같이 우클릭 하셔가지고 바인딩 추가 눌러주셔서 똑같이 속성의 대상 속성은 밸류 속성 지정할 거고 밸류에다가 지정할 거고 이번에는 상대 컬럼 조금 이따 할 거고 앱 속성 바인딩 먼저 할게요. 앱 속성 바인딩은 저희가 어시스트에 출판된 속성에서 앱 속성 추가했을 때 해당 앱 속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주시면 되는데 어시스트에 출판된 속성 보시면은 현재 name이라는 앱 속성이 있고 기본값이 앱 프로퍼티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저는 color라는 앱 속성 추가했고 기본값을 토마토라고 지정할게요. 그다음에 다시 세 번째 인풋 박스에서 우클릭하셔서 바인딩 추가에 value라는 속성에다가 바인딩 할 거고 앱 속성 바인딩 할 거고 그리고 앱 속성 보시면 네임이 있고 제가 추가한 컬러라는 앱 속성이 있죠. 저는 네임 앱 속성이 아니라 컬러 앱 속성을 선택해서 피니쉬를 할게요. 그러면 제가 선택했던 앱 속성, 컬러라는 앱 속성의 기본 값인 토마토 값이 인풋 박스에 value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풋 박스 우클릭하셔서 바인딩 추가에 대상 속성은 value가 될 거고 밸류에다가 값 보여줄 거니까 밸류 속성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다국어 사전 바인딩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용어 키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키패스를 입력을 하는 건데 이 키패스 영역 행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용어 키에 자동으로 키패스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국어 사전 바인딩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 다양한 다국어가 존재할 경우에 이제 키패스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현재는 안녕하세요 엑스빌더 6가 되겠죠? 그리팅을 제가 선택했으니까 피니시 하면은 현재 랭귀지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한국어가 나왔고 얘를 영어로 바꾸면은 얘는 헬로우 엑스빌더 6로 변경되는 거 보실 수 있고 다시 한국어로 바꾸면 안녕하세요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표현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선은 우클릭해서 인풋 박스에서 우클릭해서 바인딩 추가에 똑같이 value라는 속성의 익스프레션 바인딩을 선택해 볼게요. 익스프레션 바인딩 선택해 주시고 익스프레션 바인딩 안에는 이제 표현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똑같이 아까처럼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다양한 컨텐트 어시스트 똑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 여기에 예시로 나와 있는 거는 1 더하기 3이라고 되어 있고 텍스트는 더블 코테이션으로 묶어주시면 되고 수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뒤에 숫자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2 곱하기 3을 한번 해볼게요. 2 곱하기 3 요거는 텍스트니까 더블 코테이션으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2 곱하기 3은 더블 코테이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하기 연산자 하고 뭐 괄호 하셔가지고 2 곱하기 3 작성하고 피니시를 하면 브라우저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3은 여기는 아까 텍스트였으니까 더블 코테이션으로 묶은 부분이 나온 거고 뒤에 이 6은 실제로 계산이 돼서 나온 영역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식에는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는데 헬프 컨텐츠에 표현식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검색해 보시면은 익스프레션식 안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뭐 연산자는 뭐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이 표현식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개발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식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상대 컬럼 바인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상대 컬럼 바인딩에 있는 부분의 인풋 박스를 선택하시고 우클릭을 해서 똑같이 바인딩 추가를 해볼게요. 이 상대 컬럼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먼저 바인딩 유형을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외부에 있는 어디에서 먼저 값을 가지고 올 건지 컨텍스트를 먼저 지정해 줘야 돼요. 그 부분은 바인딩 추가해서 할 수가 없어서 바인딩 탭에 보시면 프로퍼티즈의 바인딩 탭에 보시면 바인딩 컨텍스트 문맥이라는 항목이 존재해요. 이 문맥을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시면 바인딩 편집이라는 창이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문맥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 먼저 외부에 있는 어디에서 어떤 외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건지를 지정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데이터 로우 컨텍스트는 로우가 있는 데이터 컨트롤은 데이터 셋밖에 없죠. 그래서 데이터 로우 컨텍스트는 데이터 셋에서 가지고 오는 거고 데이터 맵 컨텍스트는 말 그대로 데이터 맵에서 가지고 오는 거고 그다음에 선택한 컨텍스트는 컨트롤에서 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먼저 데이터 로우 컨텍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문맥 유형이 데이터 로우 컨텍스트면 로우가 존재하는 데이터 컨트롤 이거는 데이터 셋밖에 없으니까 데이터 셋에서 값을 가지고 오는 거고 데이터셋은 복수의 행과 복수의 컬럼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몇 번째 행에서 가지고 올 건지를 먼저 지정을 해주는 역할을 데이터 로우 컨텍스트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셋의 첫 번째 행에서 값을 가지고 올 거라 DS1에 0번째 행 따라서 이 0이 첫 번째 행이 되는 거니까 0을 지정하고 OK를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value에다가 바인딩 하는 건 똑같이 우클릭하셔서 바인딩 추가에 대상 속성은 value에다가 할 거니까 value라고 지정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상대 컬럼 바인딩을 할 거예요. 상대 컬럼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바인딩 컨텍스트 문맥을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 기억만 해주시면 되고 여기 열 부분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 컨텐트 어시스트 해보시면 똑같이 DS1이라는 데이터 셋에 존재하고 있는 컬럼명들이 나열이 되게 돼요. 저는 네임 컬럼이 아니라 컬럼 1이라는 컬럼에다가 바인딩을 해줄게요. value라는 속성의 상대 컬럼 바인딩으로 열은 저는 네임 컬럼 말고 컬럼 1 컬럼을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finishi를 해보시면 바인딩 탭에 바인딩 컨텍스트 문맥은 데이터 셋, 데이터 로우 바인딩, 데이터 로우 컨텍스트가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value에는 컬럼 1이라는 상대 컬럼 바인딩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셋 DS1의 첫 번째 행에 컬럼 1이라는 값이 뭔지를 확인해 보면 컬럼 1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풋 박스의 밸류에 보시면 현재 컬럼 11이라고 지정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행에 컬럼 1이라는 컬럼의 값을 가지고 온 거니까 값이 컬럼 11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열에 있는 세 번째 여기 1프랙션에 있는 인풋 박스 보시면은 우클릭해서 바인딩 추가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바인딩 탭에서 바인딩 컨텍스트 문맥을 먼저 지정해 준다. 그래서 데이터 맵 컨텍스트, 요거는 데이터 맵에서 선택하는 거니까 어떠한 데이터 맵을 가지고 올 건지 선택해 주시고 우클릭 하셔서 바인딩 추가하면은 자동으로 이 바인딩 컨텍스트 문맥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바인딩 유형이 자동으로 상대 컬럼 바인딩으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똑같이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 키 눌러보시면 데이터 맵에 존재하고 있는 컬럼 명들이 나열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DM1에는 컬러라는 컬럼명이랑 네임이라는 컬럼명이 있었죠. 저는 컬러라는 컬럼명을 지정해주고 피니시를 하면은 아까 DM1의 컬러라는 컬럼의 디폴트 밸류는 블루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값이 블루라는 값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로우 컨텍스트는 데이터 셋에서 가지고 오는 거고 데이터 맵 컨텍스트는 데이터 맵에서 가지고 온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택행 컨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인딩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일단 그룹을 먼저 하나 추가하고 쉬운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룹 추가하고 인풋 박스를 3개 정도 추가해 볼게요. Shift 키 누르고 인풋 박스 3번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ESC 키 눌러주시면 되고 해당 그룹에다가 인풋 박스 3개 추가해 줬어요. 그리고 이 그룹에다가 방금 추가한 그룹 컨트롤 클릭하신 상태에서 바인딩 탭에 바인딩 컨텍스트 문맥 더블 클릭하셔서 선택행 컨텍스트로 바꿔볼게요. 문맥 유형을 선택행 컨텍스트로 선택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열어서 보시면 GRD1이라는 그리드 아이디가 나타나게 돼요. 현재 property.clx 파일에 존재하고 있는 컨트롤들이 나열되는데 그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행이 있는 컨트롤만 컨트롤 안에 이 콤보 박스 안에 나열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인풋 박스나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행이 없죠. 그래서 이 해당 property.clx 파일 안에는 그리드밖에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이 없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행 있는 컨트롤이 그리드밖에 없으니까 GRD1이라는 그리드만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 컨트롤에서 GRD1 눌러주시고 OK 버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GRD1이라는 이 그리드 클릭하고 일반 탭에 보시면 데이터 셋 아이디가 DS1로 연결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데이터 셋 아이디가 DS1. 따라서 여기 그리드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셋에 가셔서 해당 컬럼명 있죠. 네임 컬럼, 컬럼 1컬럼, 컬럼 2컬럼 각각을 드래그해서 인풋 박스에다가 드롭해 줄게요. 네임 컬럼 드래그해서 첫 번째 인풋 박스에 드롭했고 그 다음에 컬럼 1이라는 컬럼명 드래그해서 두 번째 인풋 박스에다가 드롭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컬럼 2라는 컬럼명 드래그해서 세 번째 인풋 박스에다가 드롭해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리 보기 열어서 현재는 이 인풋 박스에 어떠한 값도 보이지 않죠. 그 이유는 그리드에 어떠한 행도 선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풋 박스의 값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고, 그러면 첫 번째 행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드의 첫 번째 행 선택하면은 인풋 박스의 첫 번째 인풋 박스는 아까 네임 컬럼이었어서 토마토 시스템 그대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컬럼 1이라는 컬럼명의 첫 번째 행인 컬럼 11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풋 박스는 컬럼 2라는 컬럼에
첫 번째 행의 값인 2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행 클릭해 보면 name이라는 컬럼은 x빌더 6로 변경되고 컬럼 1은 두 번째 행이 컬럼 12로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컬럼 2컬럼은 컬럼 2의 두 번째 행의 값 22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행 컨텍스트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을 선택할 때마다 값을 다르게 보여줄 때, 다른 컬럼의 값들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바인딩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표현식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면 컨트롤 폴더에서 expression.clx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산술 연산자 사용한 부분이랑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 사용한 부분, 논리 연산자 사용한 부분 그 다음에 샵을 눌러서 샵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 키 눌렀을 때 해당 화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컨트롤의 아이디가 나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컨트롤에 존재하고 있는 값을 가지고 오고 싶을 때는 샵을 입력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 컨텐트 어시스트 하셔가지고 해당 컨트롤에 필요한 값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상황 연산자도 사용하실 수 있고 스위치 문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프 콘텐츠에서 표현식이라고 입력하시면 다양한 표현식 방법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개발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본 컨트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컨트롤, 디폴트 컨트롤.clx 파일 열어보시면 출력 컨트롤이라고 해서 아웃풋 컨트롤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웃풋 컨트롤은 값을 입력할 수는 없고 브라우저에서 열어서 봤을 때 값을 입력할 수는 없고 그냥 값을 출력만 할 수 있죠. 이 아웃풋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이 세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먼저 스트링, 그 다음에 넘버,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넘버 같은 경우에는 포맷을 지정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데이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밸류 포맷이라고 해서 이 밸류의 값을 가져왔을 때 어떠한 날짜 형식으로 포매팅 할 건지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맷 속성에다가는 해당 값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서버에 가져갈 건지를 포맷에다가 지정해 주시면 돼요. 아웃풋의 데이터 타입을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풋 계열은 말 그대로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계열이 되겠죠. 그래서 인풋 박스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서치 인풋과 인풋 박스의 차이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돋보기 형태의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버튼의 유무라고 보시면 돼요. 인풋 박스는 값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X 표시 누르면 값 지워지고 서치 인풋 같은 경우에도 X 표시 누르면 값 지워지는데 이 돋보기, 이 서치 버튼 이벤트를 통해서 다른 뭐 팝업을 띄운다거나 할 수 있는 동작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넘버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숫자 값만 입력할 수 있는 컨트롤일 때 넘버 에디터 이용해 주시면 되고 데이트 인풋은 달력 컨트롤 펼쳐가지고 달력,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이동해서 날짜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스크 에디터는 지정되어 있는 마스크 형태로 값을 입력할 때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마스크 에디터는 뭐 전화번호를 사용할 때, 폰넘버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 인풋은 파일 넣을 때 사용해 주시면 되고 텍스트 에리어는 인풋 박스랑 다른 거는 두 줄 이상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풋 박스는 한 줄로만 값을 입력하실 수 있고 텍스트 에리어는 두 줄 이상 나타낼 때 사용한다. 인풋 박스에서는 속성에 보시면은 시크릿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을 true로 변경해 보시면 true로 변경하고 인풋 박스에다가 값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현재 입력하고 있는 값이 보이지 않죠.
이런 식으로 시크릿을 true로 지정을 할 때는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인풋 박스일 경우에 시크릿을 true로 지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넘버 에디터에는 min 값과 max 값을 각각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얼마씩 증가하거나 얼마씩 감소하는지 스텝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셀렉션 계열로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셀렉션 계열은 콤보 박스 펼쳤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죠. 링크드 콤보 박스도 똑같이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고, 밑에 있는 체크박스, 체크박스 그룹, 라디오 버튼 모두 다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일 경우에 저희는 셀렉션 계열이라고 불러요. 현재 콤보 박스의 멀티플 속성이 true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콤보 박스에서 다중 값을 선택할 수 있었고, 멀티플을 기본 값으로 돌려서 새로 고침해보면 콤보 박스를 하나의 값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중값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멀티플을 true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각 하나의 값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 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링크드 콤보 박스는 똑같이 콤보 박스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자식 아이템이 있을 경우에 이제 링크드라는 말을 붙여서 자식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은 계속 자식 아이템이 이렇게 변경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자식 아이템이 있을 때 링크드 콤보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리스트 박스는 리스트 형태의 컨트롤이 되는 거고, 링크드 리스트 박스는 리스트 형태인데 또 자식 아이템이 있는 컨트롤일 때 링크드 리스트 박스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체크박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모두 선택하거나 뭐 하나만 선택하거나 하나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컨트롤이고, 라디오 버튼은 하나의 아이템만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라디오 버튼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